포브스에서 발표한 2022년 미국의 부자 순위를 보면요. 뉴욕 매치의 스티브 코엔은 175억 달러로 전체 38위에 올라 있습니다. 순위를 계속 올라가다 보면 LA 클리퍼스의 구단주인 스티브 발머의 이름이 8위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스티브 발머보다 재산이 더 많은 인물은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 레리 앨리슨, 워렌 버핏,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입니다. 레리 앨리슨 정도를 제외하면 따로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인물들인데요. 레리 앨리슨은 오라클의 창업자입니다. 오라클은 기업들의 데이터베이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지만 많은 스포츠 팬들에게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예전 홈구장인 오라클 아레나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오라클 파크로 더 유명합니다. 발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830억 달러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스티브 발머는 2020년에 스포츠 역사에 남을 어마어마한 플렉스를 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 CEO에서 내려온 뒤 NBA 버전 저주받은 팀인 클리퍼스를 인수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클리퍼스에게 새 구장을 지어주기로 한 그는 LA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잉글우드에 새로운 구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부지를 매입합니다. 하지만 이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한 레이컬스의 예전 구장인 더 포럼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더 포럼의 주인은 메디슨 스퀘어 가든 컴퍼니로 뉴욕 닉스의 구단주 제임스 돌란이 소유한 회사였습니다. 앞뒤 자르고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뉴욕 닉스의 구단주 제임스 돌란이 클리퍼스의 구단주 스티브 발머에게 심통을 부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말은 제 기준으로 스포츠 역사상 가장 창조적인 방법 중 하나로 해결이 됩니다. 바로 클리퍼스의 구단주 스티브 발머가 사비 4억 달러를 들여서 더 포럼을 구입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무려 4억 달러를 현금으로 자신의 주머니에서 꺼내 더 포럼을 구입한 발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클리퍼스의 새 구장 건축을 진행하라고 지시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에서는 발머와 코엔 이 두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을 예정이고 본격적인 야구 이야기는 적을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스티브 대 스티브 시작하겠습니다. 스티브 발머와 스티브 코엔 둘 모두 해당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구를 좋아하는 발머와 야구를 좋아하는 코엔은 항상 구단 인수에 관심이 있어왔고 공교롭게도 둘 모두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나야만 하는 구단주를 통해서 구단을 인수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발머와 클리퍼스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성장한 발머는 미식축구와 농구의 진심인 스포츠 팬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2006년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시애틀과 피츠버그의 슈퍼볼 경기를 보기 위해서 오랜만에 고향인 디트로이트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는 이때 경기장에서 만난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구단주인 빌 데이비슨에게 다짜고짜 두서없이 피스톤스를 자신에게 팔 의향이 있는지 묻고 그에게 명함을 주면서 혹시라도 팔고 싶다면 자신에게 제일 먼저 연락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피스톤스는 2011년 스티브 발머가 아닌 톰 고워스에게 매각되게 됩니다. 같은 해 발머는 시애틀 슈퍼소닉스가 다른 도시로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는 2012년에도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다시 시애틀로 데려오려고 하지만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2013년 이번에는 세크라멘토 킹스를 매입해서 시애틀 프랜차이즈로 옮기려는 계획 아래 6억 5천만 달러를 제안하지만 이번에도 거절당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농구팬인 발머가 구단주가 되기 위한 노력도 했었지만 시애틀을 대표하는 기업인 스타벅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장외 대결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시애틀을 대표하는 기업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현재는 본사를 버지니아로 옮겼지만 시애틀에서 창업했고 여전히 시애틀 지역에 가장 많은 직원을 보유한 보잉이 떠오르고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가 시애틀 슈퍼소닉스의 구단주였고 시애틀을 오클라호마 시티로 옮긴 장본인이었던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티브 발머는 시애틀의 대표 기업의 CEO이자 농구 팬으로서 시애틀로 NBA 프랜차이즈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력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2014년 초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냥 돈 많은 아저씨가 된 그는 지인들에게 이제는 꼭 시애틀이 아니어도 되니까 시애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NBA 팀을 인수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스티브 발머에게 또다시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그 당시 클리퍼스의 구단주였던 스털링이 인종차별을 하면서 이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의 시작이 된 녹음 파일에서 그가 모욕한 흑인은 무려 매직 존슨이었습니다. 결국 스털링은 NBA에서 영구 추방되었고 그의 아내가 소송을 통해서 클리퍼스의 소유권을 100% 가져오면서 클리퍼스는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1억 5천만 달러를 불렀다 실패했고 6억 5천만 달러를 불렀다 또 실패했던 스티브 발머는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20억 달러를 부릅니다. 불과 2달 전에 밀워키 벅스가 5억 5천만 달러에 팔렸는데 20억 달러를 불렀으니 거의 시장 파괴급에 가까웠던 이 제안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스티브 발머는 압도적인 차이로 클리퍼스 인수에 성공하게 됩니다. 클리퍼스와 스털링이 불륜, 대한옥치, 그리고 인종차별이라는 서부의 LA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막장 스토리를 통해서 스티브 발머에게 왔다면 매치와 윌폰 가문은 동부 스타일의 화이트 컬러 금융범죄에 연루되면서 매치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욕 매치의 오랜 구단주였던 윌폰 가문은 매치 운영과 여러 사업체 운영을 위해서 스털링 이퀴티를 설립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이름이 스털링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최대의 폰지 사기인 버니 매도프 사태가 터지고 이 희대의 폰지 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스털링 이퀴티와 매치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스털링 이퀴티에는 무려 483개의 매도프 관련 계좌가 존재했었고 시티필드의 건설에 매도프의 자금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2010년 이 스털링 이퀴티와 폰지 가문의 계좌가 동결되고 여러 소송에 휘말리면서 매치는 MLB 사무국으로부터 운영자금 2,500만 달러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버드 셀릭 시절이었는데 뒤이어 커미셔너가 된 맨프레드는 윌폰 가문을 희생자라고 부르면서 매치를 심각한 재정적 위기로 몰아넣은 윌폰 가문의 인물들을 MLB 사무국의 재무 담당 자리에 앉혔으니 이쯤 되면 맨프레드가 심각한 모질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 시작합니다. 각설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 2010년부터 매치는 가능한 모든 것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선수부터 시작해서 구단의 지분, 그리고 팔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결국 매치는 2011년 12월 사무국의 특별 승인을 받아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부터 4천만 달러의 대출을 받아야 할 정도로 재무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이 사단을 만든 윌폰 가문의 인물들에게 사무국의 재정을 맡긴 맨프레드 또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기간 메이저리그의 구단주가 되고 싶었던 코엔은 사무국이 매치에게 특별 대출을 승인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2달 뒤 같은 액수인 4천만 달러를 준비해서 매치에게 연락을 취하고 뉴욕 매치의 지분 8%를 매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드디어 코엔이 매치의 구단주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17년 연방법원은 스털링 이퀴티에게 매도프 폰지 사기의 희생자들에게 3,790만 달러를 변상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물론 후에 이 액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 판결 이후로 매치와 윌폰 가문은 심한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코엔은 2019년 이 상황을 활용해서 본인 소유의 매치 지분을 8%에서 80%로 늘리는 데 성공합니다. 코엔이 윌폰 가문에게 제안한 조건은 프레드 윌폰과 제프 윌폰이 모두 매치의 수장으로 남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양측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코엔은 매치의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고 윌폰 가문 역시도 이에 맞서면서 양측이 맺은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매치는 시장에 나오게 되고 스티브 코엔은 매치는 원래부터 나의 것이었다를 외치면서 경쟁자였던 에이로드를 제치고 매치 매입에 성공하게 됩니다. 윌폰 가문은 어쩌면 가만히 있었으면 매치 운영에 계속 참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매치를 위해서는 이 편이 훨씬 더 좋은 결말인 것 같습니다. 스티브 발머와 클리퍼스는 서부 스타일의 NBA 팀이 가지고 싶어서 바짝 날아오는 열정 넘치는 부자 아저씨와 인종차별을 하는 구단주, 그리고 그의 애인과 부인이 벌이는 치정극, 여기에 등장한 녹음 파일 등 마치 부부의 세계처럼 막장 시나리오가 떠오르는 이야기라면 스티브 코엔과 매치는 금융사기에 연루된 매치, 그 와중에도 조금 더 돈을 벌려고 궁리하는 탐욕, 여기에다가 이를 활용해서 매치의 지분을 매입해 발을 들여놓은 다음 조금씩 자신의 영향력을 늘려 결국 매치의 주인이 되는데 성공하는 코엔, 마치 최근에 종영된 재벌집 막내 아들 2화부터 15화까지가 생각나는 스릴러 쪽이 더 어울립니다. 자, 스티브 코엔이 전례 없는 사치세를 내면서 폭주를 이어가는 중이지만 발머는 진작부터 사치세를 열심히 내왔습니다. 지난 시즌 8,300만 달러의 사치세를 내는 것에 이어서 2022-2023 시즌에는 1억 4,400만 달러의 사치세를 낼 예정입니다. 물론 농잘 아리신 분들은 이번 시즌을 빼면 작년 시즌까지는
NBA 사치세 1위는 클리퍼스가 아니라 워리어스였다는 것을 아시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워리어스는 우승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름 키워서 쓰는 워리어스에 비해서 클리퍼스와 매치는 두 팀 모두 시장에서 좋은 선수를 비싸게 사서 우리 팀으로 데려오자 라는 점이 닮았습니다. 스티브 발머는 CEO 출신답게 클리퍼스의 구단주가 된 후 잠시 동안은 묻지마 투자를 계속하면서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최근 6년간은 손해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2021-2022 시즌 운영 수익 12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사실 발머 형이 자비로 더 포럼도 사고 그러는 걸 보면 이래저래 본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생각해보면 적자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듭니다. 자, 이제는 매치와 코엔이 궁금하시죠? 포브스에 따르면 2022 시즌 매치의 운영 수익은 9,500만 달러 적자라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저도 발머와 코엔 이 두 명의 스티브가 어디까지 묶고 더블로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클리퍼스는 아직 단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는 팀입니다. 한때 크리스 폴이 파공사라고 불렸던 시절이 있었는데 클리퍼스는 현재도 파공팀으로 아직 단 한 번도 파이널에 진출하지 못한 팀입니다. 매치는 1986년을 마지막으로 아직 월드시리즈 우승이 없는데요. 더군다나 같은 지구인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팀들이 21세기 들어서 모두 우승을 경험해보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늘동은 매치만 우승을 한다면 21세기 최초로 지구의 모든 팀이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는 그런 지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머에게는 있지만 코엔에게는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클리퍼스 팬이라면 경기 중계를 보면서 발머를 자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구단주를 넘어서 클리퍼스의 넘버1 팬입니다. 서지 이바카의 유튜브 채널에도 게스트로 출연해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팬들과 나누기도 했는데요. 네, 바로 만화가 출연해 게리코를 저격한 그 채널입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는 그는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실망, 분노, 기쁨, 희열. 팬들은 이렇게 구단주의 현재 상태를 중계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단주가 이렇게 첫 번째 팬을 자처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도 테드 터너나 조지 스타인브레너, 마이클 일리치 등 경기장에 직접 찾아와 자신의 열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구단주들이 꽤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경기장에서 구단주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거나 저 위 VIP 박스에서 경기와 동떨어진 모습으로만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스티브 코엔이 메이저리그의 스티브 발머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2023 시즌 경기장에 더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는 지출을 넘어서 디아즈의 등장 때 본인도 트럼펫을 들고 춤을 추거나 아니면 구단주로서 총대를 메고 맥스 슈워저의 엉덩이를 때리며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 스티브 대 스티브, 매치 대 클리퍼스, 코엔 대 발머, 이 미친 폭주의 끝에 누가 먼저 우승 트로피를 들고 미소를 짓게 될까요? 지금까지 야구야구의 이승용이었고요. 2023년에도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